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도 이제 살짝 꺾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네. 주도 꺾였네요. 2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통계를 보면 제가 2주치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CG도 나갈 겁니다. 전국은 2주치를 보면 0.07에서 0.05, 지난주가 0.05였고요. 이번 네. 주 0.04로 내려왔습니다. 예. 서울은 0.09에서 0.07, 0.07 반등 못했죠. 지방도 0.03에서 0.02로 내려온 다음에 계속 0.02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주는 올랐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여러 뭐 지표들이나 모두 보더라도 좀 꺾였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였다는데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 상승 지역, 하락 지역을 보더라도 제가 176개 지역을 이제 한국 부동산을 해서 네네. 조사하는데 여기도 2주 연속을 보니까 상승 지역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137개에서 123개, 114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김인만 소장 나와서 하실 때 보면 최근에 동행이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가을철에 이게 이슈가 이사철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가격이 오른 철인데 맞아요. 집 값 혹시 최근에 집값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확인을 안 해요. 본인 집값 보신 적 있냐고요? 확인은 안 해가지고. 안 하죠. 저는 매일 보는데 네. 이게 주변의 시세들이 쭉 오르고 우리 집도 올라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호가들이 전혀 뭐 변동이 없어요. 그냥 변동도 보합으로. 없고 현장 분위기도 문의도 많이 줄었고요. 네. 청약 시장도 그렇고 경매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짜 꺾인 것 같습니다. 특이한 네. 상황인데 근데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에서 이렇게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수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죠.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사철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연말인데, 상황에서 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메가시티 구상 이거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누가 이름 붙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대통령 보니까 요 메가시티 구성이 된 건데. 예, 본의 아니게 된 거죠.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메가톤급으로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이제 김포를 합병하겠다, 편입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제가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을 어제 만나봤거든요. 네. 만난 김에 물어봤어요. 좋아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일단 설레임 반, 굉장히 좋다.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 나머지 반은 뭐냐면 과연 될까? 아. 우려 반. 그렇지. 됐으면 좋겠는데 큰 기대는 하지는 아니 않는다라는 어쨌거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영하신다는 먼저 그런 얘기네. 네네. 일단 뭐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건 사업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포가 상당히 소외를 받았거든요. 인프라는 부족한데 네.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지옥철 골드라인 막 혼절도 하고 막 네네. 혼잡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서울로 편입을 해가지고 완전 서울이 되어보자. 그러면 인프라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구상이 나온 배경은 그럼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일단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게 분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북도, 경기 남도를 추진하는데 그렇지. 김포시가 한강 이남이면서도 이게 평행선으로 보면 또 북쪽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애매하네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북도에 편입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잖아요.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남이 좋을까요, 북이 좋을까요 하면 아니 사실 경제권이 대부분 경기 남쪽에 몰려 그렇죠. 있으니까. 뭐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남과 강북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강남 쪽으로 편입이 되고 싶은 거고요. 경기도도 남쪽에 뭐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남이 좋은데 북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니 일단 뭐 세금이 거의 남쪽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의견도 있고 차라리 그냥 서울로 편입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제안을 했고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여당이 패배했잖아요. 차라리 이 기회에 판을 그냥 바꿔버리자. 그래서 김포시가 원래 야당이 좀 강한 지역인데 편입론을 내세워서 판을 뒤집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서울시도 좀 찬성 입장이에요. 서울시가 왜 또 찬성 입장이냐면 뭐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김포시 편입되면 생각보다 김포시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해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제가 뭐 평소에는 몰랐는데 김포 이 지도를 보니까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크고요. 엄청 우리가 크고요. 알고 있는 김포 외에도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 북쪽으로도 거의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면적이 보통 면적은 아니에요. 거기에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뭐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다 편입할 수 있다라는 지금 굉장히 강한 카드를 꺼내들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짜 이게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게 정치 이슈 때문에 결정되는 것보다는 진짜로 국민들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 행정적인 편의가 둘 다 서울 시민들도 좋아야 되고 김포 시민들도 좋아야 되고 네. 이런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은데 이걸 좀 약간 정치적인 이슈라 그러면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다 그럴까 이게 걱정이 들어요 솔직히. 걱정은 되죠. 근데 네. 사실 불편한 건 있거든요. 택시를 타더라도 경계가 바뀌기 때문에 할증이 붙어버리게 되고 지하철도 그렇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게 그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 서울시 내에서는 할인이 되는데 뭐 경기도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뭐 지원금이 서울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다른 있죠.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측면도 있는데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뭐 결국에는 좀 집값 상승에 도움이 결국 되지 않나요? 그거예요. 제 결국엔 말이. 또 그렇게 연결이 그것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에서 벌써부터 김포시가 편입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입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국회 쉽지 않습니다. 통과돼야 될 단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김포시 값은 3억 원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은 이건 좀 황당한 얘기라고 보는데. 이게 뭐 부동산 카페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3억 원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얼마 정도 주냐면 네. 최근에 경상북도에 네. 군위군이라고 있거든요. 알죠. 군위군이 네, 네.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됐는데 편입이 되니까 땅값이 4.36%가 올라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영향이 있고 네. 또 하나 사례는 위례신도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위례신도시가 생활권은 위례신도시인데 행정구역이 세 개예요. 송파구, 하남시, 맞아요. 성남시예요. 맞아요.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비싼 아파트인데 송파구 아파트가 1억 정도 비쌉니다. 송파구에 붙은 위례가 더 비싸다. 송파구 위례가 행정구역이 송파구 위례가 더 비싸다. 더 행정구역으로. 그렇죠.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한 5%에서 10% 정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30% 상승하면은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역지사지거든요. 네. 김포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에서 30% 업이 된다. 네. 행정구역은 서울시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물어봅니다. 당신 같으면 30% 더 주고 구입할 마음이 있냐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집은 그렇게 팔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5% 정도는 어느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가 된다고 해도 30%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가봐야 알 문제겠지만. 맞는 열쇠도 아니고 네, 맞아요. 서울시가 25개 행정구역이 있는데 네네. 뭐 좀 강세 지역들이 있고 약세 지역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약세 지역인데 중랑구도 서울시잖아요. 행정구역이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집값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준비된 질문은 없는 것인데 이 김포가 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위성 도시들도 때 이게 나올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걸 서울시로 편입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김포시만의 문제라면 네. 뭐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될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법안 제출하게 되면 주민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거든요. 김포시가 된다고 하면 일단 붙어있는 지역들 보면 고양시. 그럼요. 고양시도 더 가깝잖아요, 솔직히. 고양시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에 출퇴근한 분들이 고양시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성남시 같은 경우에 판교신도시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도 뭐 그런 마찬가지고. 부분이 없는데 사실 고양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컴플렉스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당연히 들고 일어날 거고요. 과천도 마찬가지. 과천 마찬가지고요. 과천은 지역번호도 02입니다. 과천, 광명은 지역번호도 0이기 거의 뭐 때문에 서울인데. 우리가 먼저 해줘야지 왜 저기 먼저 해주냐라고 들고 일어나면 또 여당에서는 한술 더 떱니다. 다 받아줄 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내년 총선 앞두고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핫이슈 될것 마케팅을 같은데요.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요.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게 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 내용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사실 선점해야 되는 이슈인데 좀 빼앗겼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네네. 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금리가 다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금리인데 정책 상품인데 여기도 금리가 0.2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 금리를 11월 7일부터 이제 올립니다. 일반형 0.25 올리고요. 우대형은 0.2%포인트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형이 4.65에서 4.95%가 되고요. 우대형은 4.25에서 4.55가 되니까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서민들 겨우 내 집 마련했는데 또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정책 상품인데 네. 금리를 최대한 안 올리는 방법 없었을까요?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논리는 그겁니다. 시중 금리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하다. 은행 가봐. 은행 가면 지금 다 5% 넘는데 우리는 5% 이하잖아. 라는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뭐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은 한 1%?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올린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저리 대출이다 보니까 관심이 커지는데 2022년생 신생아부터는 역차별을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생아 특별 공급이 아니라 이제 대출이 내년부터 대출. 시행이 됩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요.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단 대상인데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이 5억 6천 이하에 집값이 9억 이하면은요. 네. 금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5억 원까지 1.6에서 3.3%. 특례보금자리가 아까 4.6%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1.6에서 3.3% 정도 되니 최근에 저도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원래 출산 계획이 없었는데 이 정도 대출 금리면 애 놓고 집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제 조건이 출산하고 2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 이내면 2022년생들도 되잖아요. 22. 그래서 역차별을 2022년에 출산한 어떤 가장이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나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답니다. 2년 때문에 2년 지나서. 2년인데 왜 안 되냐라고 하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관로해가지고 2023년까지만 해준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2023년이냐? 차라리 2024년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라고 하니 대책 발표가 2023년에 있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구제해주고 2022년에 안 해주겠다고 하니 또 이게 역차별이다 또 이런 이해가 아니 뭐 나오고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네네. 이 기준 지금 보니까 자격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자격 다 기준도 좀 풀어버리죠. 까다롭긴 하죠. 네. 까다롭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대책 발표일부터 뭐 이렇게 그것도 하든지 괜찮았어요. 2024년 시행일부터 해야 되는데 2년이라고 해놓고 또 관로해가지고 2023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괜히 혼선만 준 것 같고 자격 요건도 사실 좀 까다롭긴 합니다. 소득 맞벌이하면 1억 맞벌이하면 3천 1억 3천 넘는 분들은 많죠. 대기업 부부가 맞벌이하고 대기업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자격 요건을 좀 완화를 그 개인적인 해줘야 주택 되니까. 가격은 이제 9억 원이면 뭐 오케이 하는데 네네. 이제 소득 저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감안했을 때 네. 저거는 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왕 해주는 거 이게 통 크겠죠. 목적이 출산율 저하를 좀 어떻게든지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는 건데. 그럼 소득 높은 사람이 아기 좀 놓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억 원 이하는 좋은데 소득 기준은 좀 이럴 때는 좀 저건 빼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저러다 보면 뭐 말은 많고 사실은 실효성은 없어지고 뭐 이런 막상 경우가 따지고 보면 나는 혜택이 안 되니까. 그 많아요. 네,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도 해볼게요. 그 예전에는 그 로얄층이 조금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로얄층은 요즘에 옛날에는 아파트들이 다 15층 이럴 때는 로얄층이 10층이었는데 지금 로얄층이 몇 층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기준도 거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워낙 구분이 많고요. 그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1층, 2층하고 3층 이상은 똑같은 가격 뭐 이렇게 적용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층수별로, 타입별로, 향별로, 동별로 분양가가 다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이제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일반 분양을 했는데 그 비싸다는. 예. 이문파크자이 전용 84가 분양가가 몇 개냐면은요. 108개나 됩니다. 세상에. 전용 84가 다른 타입도 아니고 전체 그 세대수. 가구 수가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세대수는 4,321세대인데 야, 그래도 전용 84가 분양가가
다른 게 108개나 된다는 게 이게 108번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 많아지네. 진짜.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실 저도 그래요. 모집 공고 보면 분양가가 너무 다양하니까 뭘 기준으로 이걸 분석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난감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건설사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주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설마 건설사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108개 만들었을까 안을 싶고 보면은 결국에는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복잡하게 결국엔- 해놓으면 나는 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향이 좋구나. 타입이 좋은 데는 분양가를 좀 올리고요. 아닌 데는 좀 내리는데 이야기할 때는 또 낮은 금액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건 아니고 건설사를 위한 게 아닐까. 소비자를 위하면 108개를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다면 단순화, 표준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꼼수 분양가 인상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럼 듭니다. 이런 거 실제로 108개를 제가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는 이거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고민은 되는데요. 사실은 또 우리 청약할 때 108개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층수하고 동은 그냥 어떻게 보면 추첨이에요. 그냥 뺑뺑이기 때문에 걸리는 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줘야 되는 거고요. 더 나쁜 우리가 선택할 수 아니 있는 그게 약간 거는 좀 동의서. 왜냐면 봤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나 보세요. 남양에다가 이쪽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 타입, B 타입, C 타입. 그러니까. 타입만 선택할 수 있고요. 뭔지 알겠네. 당첨이 됐는데 조망이 나와. 넌 돈 더 내. 결국 이 논리입니다. 아유 건설사분들 좀 반성하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이거 시간 없지만 하나 더 물어보. 이문 3구역 이거 얘기 나왔는데 이문 3구역이 지금 왜 이슈가 되냐면 네. 이문 3구역인데 이 분양가가 너무 세요. 좀 높게 나오긴 했죠. 좀 많이 세. 제가 보기에 이게 8월에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라고 이문 1구역이 분양했는데 제일 좋은 타입 층수 기준으로 한 10억 9천 정도 전용 84가 나왔는데 2개월이 지나고 여기는 12억 원이 나왔거든요. 12억 몇천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지하철역이 좀 가깝긴 하지만 이게 2개월 만에 지금 분위기에 1억 5천이 올랐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청약 경쟁률도 조금 뭐 나오기는 16대 1 정도 나왔는데 평균이 실제로는 이게 라그란데 8월달 분양한 게 비하면 3분의 1 토막 정도 났거든요. 결국에는 분위기도 꺾였고 분양가도 올렸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오면 막상 계약 들어가면 미계약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계약이 나와도 결국에는 또 이게 비싸게 하게 일단 되면 미계약 나와도 일단 비싸게 가격 낮춰버리면 그렇죠. 뭐 우리 충분히 손해다 소화할 이렇게 수 뭐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얘기지. 또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됐었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좀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분양가는 좀 합리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살짝 좀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분양가 상한제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내려버리게 되고 풀어주니까 또 이렇게 막 올려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아니 있습니다. 저 소장님께서 주택당국에 좀 묘안을 내서 좀 건의 좀 하세요. 제 얘기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